삼성 세탁기를 삼성 공장에서 안 만든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기업이 직접 물건 만드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50년 만에 단행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의 실체입니다. 식기세척기 등 일부 제품의 직접 생산을 중단하고 외주로 전환하는 겁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직접 생산 대신 핵심 기술과 고수익 사업에만 집중하겠다는 과감한 결단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최고조에 달한 경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맞물린 성과급 논란, 그리고 거대 노조의 파업 리스크가 결정적인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급박하고 무서운 체질 개선의 끝은 잔인합니다. 결국 하청 노동자의 해고와 품질 낮은 외주 가전을 사야 할 우리 지갑의 희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밥그릇 싸움이 쏘아올린 소름 돋는 자본의 속도전, 지금 파헤쳐봅니다. 한국 경제사상 최대의 호황이라는 축포가 터지자마자 회사 앞에는 45조 원짜리 거대한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는 매출 134조 원, 영업이익 57조 원이라는 압도적이고 비현실적인 성적표를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흑자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돈을 싹쓸이해온 수준의 대성공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귀환을 알렸고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은 회사의 금고가 터질 듯이 쏟아져 들어온 현금 다발에 환호했습니다. 누구도 이 거대한 돈잔치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돈잔치가 열린 줄 알았던 바로 그달, 평택 사업장 앞 8차선 도로는 붉은 띠를 두른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4만 명의 노조원이 사상 첫 과반 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회사의 심장부를 멈춰 세우겠다며 거대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와 내건 족견은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영업이익이니 그중 15%를 무조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처럼 보였지만 이들이 내민 청구서를 구체적인 숫자로 환산해 펼쳐보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의 15%를 총액으로 따지면 무려 45조 원에 달합니다. 이를 파업에 참여한 4만 명의 직원 수로 나누어 보면 1인당 약 5억 7천만 원을 달라는 경악스러운 계산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30대 직장인 평균 연봉의 12배가 넘는 돈을 기본급도 아닌 단 한 번의 보너스로 떼어달라는 요구입니다. 파업에 나선 이들은 이미 평균 연봉 1억 3천만 원을 받으며 대한민국 상위 1%의 철밥통을 쥐고 있는 강력한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 배고픈 노동자의 생존투쟁이 아니라 이미 배가 부를 대로 부른 황제노조가 회사가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자신들의 몫으로 내놓으라며 공장 스위치를 인질로 잡은 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거대 기득권 노조의 압도적인 무력 시위 앞에 회사가 옴짝달싹 못하고 결국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내주며 무릎을 꿇을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하루만 공장이 멈춰도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회사는 파업이라는 단어 앞에서 늘 철저한 의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부를 한 장 넘겨보면 회사는 이상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업이 터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회사가 노조의 압박에 쩔쩔맬 것이란 모두의 예상과 달리 경영진이 꺼내든 카드는 50년 된 공장의 전원을 아예 뽑아버리는 서늘한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소급 7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의 화려한 조명 뒤에는 결코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치명적인 장부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57조 원 중 무려 53조 원 이상이 오직 반도체 부문 단 한 곳에서만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전사이익의 94%가 특정 부서에 편중돼 머리만 거대하고 팔다리는 말라 비틀어진 극단적이고 기형적인 수익 구조였습니다. 반도체가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다른 사업부가 밑빠진 독처럼 까먹고 있는 지독한 엇박자. 그 중심에는 2024년 4분기에만 무려 6천억 원의 끔찍한 영업 손실을 기록한 가전사업부 DA가 있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었던 가전라인은 중국 기업들의 무자비한 저가 물량 공세와 치솟는 원자재 값을 견디지 못하고 물건을 팔면 팔수록 회사의 금고를 파먹는 거대한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타이밍에 45조 원을 내놓으라는 거대 파업이 터지자 자본은 피 흘리며 싸우는 대신 가장 냉혹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칼을 단숨에 빼들었습니다. 회사는 파업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식기세척기와 전자레인지 라인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1989년부터 30년 넘게 한국 백색 가전 수출의 상징으로 돌아가던 해외 핵심 거점 말레이시아 스름반 세나왕그랭 공장마저 영구 폐쇄 수순에 밀어넣었습니다. 회사를 위협하는 거대 노조와 마주하느니 아예 그들이 서 있는 공장 바닥 자체를 도려내버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적자 공장 몇 개 문을 닫는 수준이 아닙니다.
50년 동안 고수해온 우리가 직접 깎고 조립한다는 제조기업의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대한 체질 개선입니다. 삼성은 이제 시끄러운 공장과 파업 리스크를 안고 가는 대신 제품의 생산을 중국의 거대 공장들에게 100% 외주, OEM, ODM로 던져버렸습니다. 골치 아픈 하드웨어와 인건비 리스크는 완전히 털어내고 오직 이익이 남는 비스폭 AI 같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설계 도면만 쥐고 가겠다는 철저한 애플식 생존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50년 된 이 거대한 스위치가 꺼지고 공장 문이 닫히는 순간 정작 낭떠러지로 밀려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파업이라는 거대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정작 피를 흘리며 벼랑 끝으로 추락한 이들은 단 한 푼의 보너스도 요구한 적 없는 3만 5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붉은 띠를 두르고 45조 원을 외치던 4만 명의 정직원들 뒤에는 그들이 멈춰 세운 기계를 닫고 부품을 나르며 공장의 진짜 밑바닥을 지탱하던 그림자 같은 노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평택 사업장에만 무려 3만 5,700명, 전체 직원의 21.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내 하청 인력이었습니다. 같은 공장 지붕 아래서 같은 작업복을 입고 똑같이 땀 흘려 일했지만 이들의 운명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둔 것처럼 정확히 두 세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1분기 57조 원의 영업이익이 발표되었을 때 평균 연봉 1억 3천만 원의 정직원들은 1인당 5억 7천만 원의 파격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며 당당하게 기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옆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던 하청 노동자들에게 떨어진 성과급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된 이들에게 파업은 그저 남의 나라 돈잔치이자 당장 오늘 치일 땅이 날아가는 생계의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비극은 회사가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50년 된 가전 라인의 전원을 뽑아버렸을 때 벌어졌습니다. 간성노조의 보호를 받는 정직원들은 공장 문이 닫혀도 결코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둑한 위로군과 함께 다른 부서나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안전하게 전환 배치되며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라인 하나에 모든 운명이 묶여있던 하청 노동자들과 1위차 협력업체들은 달랐습니다. 삼성이 가전 라인을 외주로 돌리는 순간 파견업체와의 도급 계약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3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은 그날로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회사는 노조의 무리한 파업을 명분 삼아 가장 방어할 힘조차 없는 약한 꼬리부터 가차없이 비용을 쳐내는 완벽한 구조조정을 달성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거대 기득권의 투쟁이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진짜 노동자들의 목줄을 끊어버리는 잔인한 도끼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힘없는 하청 노동자들의 피를 밟고 완성된 자본의 차가운 장부는 이제 담장을 넘어 전혀 다른 형태의 재앙이 되어 우리의 일상을 덮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삼성이 직접 기계를 돌리던 50년 제조의 역사를 지워버린 빈자리는 중국 거대 공장들의 끝없는 조립 라인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자에 시달리던 식기세척기와 전자레인지 생산 라인을 끊어버린 삼성전자의 다음 선택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직접 샘물을 녹이고 나사를 조이는 대신 중국과 동남아의 거대 제조사에 도면을 넘겨주고 생산을 전부 위탁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아예 중국 외주업체가 알아서 만들어 놓은 완성품에 삼성의 상표만 예쁘게 찍어서 들여오는 위탁 생산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은 이제 공장에서 직접 땀 흘려 물건을 조립하는 회사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그 대신 기술과 이름표만 통제하고 껍데기 생산은 다른 나라에 맡기는 머리만 쓰는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냉혹한 결정은 회사의 장부를 마법처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선 수만 명의 생산직 직원을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매년 월급을 올려달라며 공장을 멈춰 세우는 노조의 파업 걱정도 단번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건이 안 팔려서 창고에 재고가 쌓이면 예전처럼 우리 공장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중국 공장에 주문을 뚝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막대한 공장 유지비와 인건비라는 무거운 짐을 털어낸 회사는 눈앞의 이익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땅에는 시끄러운 조립 라인 대신 조용한 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소수의 엘리트 기술자들만 남게 됩니다. 거추장스러운 육체는 버리고 똑똑한 두뇌만으로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싸게 만들 수 있는 공정은 철저하게 밖으로 내돌리고 진짜 돈이 되는 핵심 기술만 한국에 남기겠다는 뜻이죠. 물론 삼성 역시 이 차가운 결정이 가져올 치명적인 약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속은 싼 중국산 부품인데 껍데기만 삼성이냐는 소비자들의 빗발치는 불만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는 경영진에게도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튼튼한 가전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삼성은 철저한 방어벽을 쳤습니다.
비록 쇳덩어리를 조립하는 일은 밖으로 넘기지만 기기를 통제하는 똑똑한 인공지능 두뇌와 집안의 기기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만큼은 한국에서 완벽하게 쥐고 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생산은 남에게 맡기고 기술과 상표만 지배하겠다는 이 차가운 계산은 정영진의 장부위에서는 완벽한 정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가를 쥐어짜내기 위해 생산을 남의 손에 맡긴 뼈아픈 대가는 머지않아 폭탄 같은 수리비 견적서가 되어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을 직접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공장 문을 닫고 생산을 중국으로 넘긴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우리 집 거실로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시도 때도 없이 고장나는 가전제품과 수십만 원이 찍힌 수리비 청구서입니다. 적자를 줄이겠다며 거대 기업이 쇳덩어리를 직접 만지는 일을 포기한 순간 제품의 뼈대를 이루는 부품과 마감에 대한 깐깐한 통제권도 함께 증발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나사 하나, 전선 하나까지 직접 검사하고 조립했다면 이제는 중국의 외주 공장에서 자기들 방식대로 뚝딱 만들어낸 기계 덩어리를 그대로 들여다 쓴다는 뜻입니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전 세계 어디서나 쓰는 저렴한 중국산 범용 부품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대거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튼튼했던 가전제품의 수명은 눈에 띄게 짧아졌고 고장이 났을 때 소비자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폭탄처럼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톱니바퀴 하나, 모터 하나만 10,000원을 주고 고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리센터에 가면 기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건 부품 하나만 못 갈아요. 기판을 통째로 바꾸셔야 해서 30만 원이 나옵니다. 싼 부품들을 덩어리째로 붙여서 조립해버렸기 때문에 작은 고장 하나에도 거대한 부품 덩어리를 전부 갈아 끼워야 하는 기막힌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회사는 공장을 없애서 막대한 생산 비용을 아꼈지만 그 청구서는 비싼 수리비와 짧아진 교체 주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대금에 고스란히 얹혀버렸습니다. 싸게 만들고 비싸게 고치게 만드는 이른바 거대 자본의 꼼수에 우리 지갑이 털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 완성한 이 차가운 원가 절감의 마법은 이제 공장 담장을 넘어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 무너뜨리는 거대한 재앙으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거대 기업이 공장 스위치를 하나 끄면 단순히 조립 라인에서 일하던 사람만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공장 담장 밖,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양질의 일자리 6만 개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 하나가 파업의 골칫거리를 피하겠다며 생산 라인을 통째로 드러내면 그 밑을 받치고 있던 거대한 산업 생태계 전체가 순식간에 말라 죽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기업 공장 하나가 돌아가면 그곳에 나사와 포장 박스를 납품하는 동네의 작은 하청 공장들이 숨을 쉽니다. 부품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 기사들이 돈을 벌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밥을 사 먹는 주변 식당과 원룸촌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있는 거인 하나가 밖으로 훌쩍 떠나버리자 이 거대한 사슬이 한꺼번에 끊어지며 동네 상권과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셔터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끔찍한 연쇄붕괴의 결과는 통계청 장부에 너무도 차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산업의 허리가 되어야 할 청년들의 제조업 일자리 6만 개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평균 연봉 1억 3천만 원을 받는 귀족 노조는 45조 원을 내놓으라며 공장을 멈춰 세웠고 자기들의 철박통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싸움에 질려버린 회사는 아예 사람을 새로 뽑는 문을 영원히 닫아버렸습니다. 대신 사람 없이 기계만 돌아가는 어두운 무인 공장을 짓거나 일자리를 통째로 해외로 빼돌리는 극단적인 생존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작 우리 자녀들이 두드려야 할 번듯한 대기업 취업문은 콘크리트처럼 막혀버렸고 오직 최저임금을 받는 불안한 임시직 일자리만 앙상하게 남겨졌습니다. 결국 배부른 기득권의 탐욕과 자본의 차가운 계산이 맞부딪힌 결과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이 우리에게도 흘러내려올 것이라는 오랜 믿음마저 완전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대기업이 수십조 원의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 그 거대한 부가 결국 하청업체와 동네 상권 그리고 서민들의 지갑으로까지 따뜻하게 흘러내려올 것이라는 오랜 믿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그 따뜻한 낙수 효과는 이 차가운 자본의 장부 위에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철저하게 돈이 쏟아지는 반도체 사업 단 한 곳에만 생존의 닻을 내렸고 이익이 나지 않는 가전공장과 골치 아픈 3만 5천 명의 하청 노동자들은 가차없이 장부에서 펜을 그어 도려냈습니다. 거대 기업이 덩치를 키우고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할수록 우리 삶도 덩달아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 이제 그저 낡은 경제교과서에나 나오는 순진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 끔찍하고 기형적인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1인당 수억 원씩 총 45조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기득권 노조원들의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까요?
과거 7, 80년대에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동네 식당이 붐비고 지역 시장 상권이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균 1억 3천만 원을 받는 억대 연봉자들의 막대한 보너스는 우리 동네의 낡은 골목으로 결코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현금 다발은 곧바로 서울 강남의 값비싼 아파트를 사들이는 데 쓰이거나 바다 건너 외국의 주식시장으로 블랙홀처럼 무섭게 빠져나갑니다. 서민들의 마른 경제를 촉촉하게 적셔주던 낙수 효과가 영원히 사라진 자리에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남은 기회와 부마저 무자비하게 빨아들이는 끔찍한 빨대 효과만 흉측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45조 원을 내놓으라며 공장을 멈춰 세운 귀족 노조의 맹목적인 탐욕은 스스로 몸담고 있는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완벽한 핑곗거리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겉으로는 거대 노조의 파업에 쩔쩔매는 척했지만 뒤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50년 된 낡은 조립 라인을 뜯어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며 정문에서 울려 퍼진 정직원들의 뜨거운 함성이 정작 뒷문은에서 가장 묵묵히 땀 흘리던 약자들의 목줄을 끊어버리는 서늘한 사형 선고가 된 셈입니다. 노사 갈등이라는 화려한 명분 아래 거대 자본은 가장 무거운 인건비의 짐을 털어냈고 기득권은 자기들의 튼튼한 밥그릇을 더욱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그들만의 화려한 돈잔치와 차가운 꼬리 자르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너무도 참담합니다. 우리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껍데기만 남은 외주가전을 불안에 떨며 비싸게 사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굳게 닫힌 공장 문턱에서 영원히 증발해버린 6만 개의 일자리를 찾으며 깊은 절망에 빠져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노조와 냉혹한 거대 기업이 맞물려 돌리는 이 잔인한 톱니바퀴는 결국 자신들이 발딛고 서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뼈대마저 무참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저 뉴스에 나오는 남의 회사 밥그릇 싸움인 줄만 알았던 이 소름 돋는 자본의 속도전은 이미 굳게 닫힌 여러분의 거실문을 부수고 들어와 가장 뼈아픈 청구서를 들이밀 준비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45조 원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기계를 멈춰 세운 정규직 노조의 투쟁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들만의 화려한 투쟁 뒤에서 단칼에 길거리에 나앉은 3만 5천 명의 하청 노동자와 우리 자녀들의 닫힌 취업문이 더 뼈아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롭고 솔직한 생각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차가운 경제 스토리가 여러분의 지갑과 세상을 보는 눈을 한 뼘 더 넓혀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속 시원한 꿀재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